안녕하세요 여러분들, 11주차입니다. 이번 주는 10장 생명의 다양성 3 동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번 시간을 포함해서 이제 수업이 3번 정도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포트폴리오 발표, 그 다음에 기말고사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폴리오 발표를 하는 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하는 주에 미리 포트폴리오를 보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 3번 하고 나면 6월 초에 포트폴리오 발표니까 5월 말까지 포트폴리오를 보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월 31일이 마지막 월요일이니까 5월 31일까지 포트폴리오를 PPT에다가 작성해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면 되고요. 메일은 제가 첫 시간에도 알려줬던 것 같은데 KJJ 숫자로 1021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면 되고요. 제가 이거는 채팅창 히트톡 그거에도 남겨줄게요. 5월 31일까지 포트폴리오를 파워포인트에 작성해서 보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수는 제한은 따로 없지만 최소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주제를 설정하고 장래에 내가 취직하고 싶은 직종 혹은 회사를 조사하고 그 회사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떤 전공을 해야 되고 어떤 분야를 더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그걸 찾아서 그 직종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서 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부가적으로 들어가면 좋은 내용이 그러면 내가 그 직종에 일을 할 때 어떤 분야 그리고 어떤 주제의 연구 혹은 그 관련된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같이 좀 생각해서 포트폴리오에 작성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포트폴리오 작성하는 데 있어서 좀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히트톡을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10장 생명의 다양성 동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제목은 다음과 같고요. 자, 책은 252쪽이네요. 책하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동물은 군체성 원생 생물에서 진화한 다세포성 소비자이다. 동물의 진화는 약 6억 년 전 원생 생물 군체가 최초의 동물로 진화를 했다고 합니다. 동물의 특징은 종속, 영양 생물, 포식 및 기생, 그리고 다세포성 생물이 되겠죠. 단세포에서 원생 생물이 다세포로성 생물이 된 거고, 근육과 신경계에 발달하면서 적극적인 이동 혹은 운동이라고 하죠. 운동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배체성 그리고 유성생식을 하는 게 특징이 되겠죠. 그리고 발생 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동물은 어디에 속하냐면 이렇게 진핵생물 영역 중에 동물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면요. 여기 이제 동물들이 동물 중에 치타 같죠? 치타가 나와 있는데 여기 특징을 하나씩 볼게요. 앞에서 나온 것처럼 다세포성. 모든 동물은 다세포성 특징을 가지고 있고 모든 동물은 조직을 가지며 이것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많은 수의 비슷한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모든 세포는 진핵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각 세포는 핵과 막으로 둘러싸인 소기관을 가지고 있죠. 자, 여기 조직을 크게 보면 세포가 이렇게 있죠. 세포 내에 핵이 있고 핵을 크게 보면 그 안에 이제 염색체가 있죠. 염색체가 지금 2배체로 되어 있다. 대부분의 동물은 핵 안에 상동
개체, 쌍을 포함하는 2배체 세포로 되어 있다. 상동 염색체 쌍의 각 구성원은 각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대부분의 동물에서 반수체인 세포는 정자와 난자뿐이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치타의 특징에 대해서 또 볼게요. 포식, 이제 먹죠. 이렇게 동물을 잡아먹는데 여기는 이제 육식 동물이기 때문에 모든 동물은 여기 치타처럼 다른 생물의 전부 혹은 일부를 먹어 소화시킴으로써 영양분과 최고성 물질을 얻는다. 그리고 요 머리가 되겠죠. 머리 안에 이제 뇌가 있잖아요. 그리고 뇌를 따라서 쭉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데 신경계가 있죠. 대부분의 동물은 신체 기능을 조절하도록 돕는 신경계를 가진다. 그리고 생식계는 이제 새끼를 이렇게 낳는 거죠. 비록 일부는 무성생식으로 생식할 수 있지만 많은 동물은 정자와 낭자를 결합시키는 유성생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동물은 근육 조직을 구성하는 근육 세포를 갖는다. 근육 조직은 동물을 추진시키며 신체 부분을 움직이도록 한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발달 단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모든 동물은 배아에서 성체까지의 과정 동안 공통된 단계를 거친다. 이 현미경 사진은 인간의 초기 배아 단계를 보여준다. 자, 다음은 동물의 진화인데요. 약 6억 년 전 고대 바다의 동물 조상은 편모를 가진 원생 생물이 다세포성을 갖추며 포식성을 획득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편모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물속에서 신체를 추진하는 데 사용하는 채찍 같은 부속지이다. 그리고 캠브리아기 폭발, 약 5억 4천만 년 전쯤에 동물들이 급격하게 다양해진 사건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대단히 다양한 동물들이 진화를 했다고 합니다. 약 5억 년 전에 오늘날까지 생존한 구성원들을 가진 대부분의 동물문이 확립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최초의 동물로 진화했던 원생생물 군체는 이 가상적 생물처럼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상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움직이기 위한 수단으로 요 위에 보이는 편모로 이동을 했다고 이제 가설을 세우고 있고요. 캠브리아기의 바다에서 살았던 다양한 동물에 대한 작가의 이 작품은 이 시대의 화석 기록에 기초한 것이다. 수많은 삼엽충 화성에 포함되어 있는 바위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동물의 진화적 개통수. 동물계는 35개 정도의 문을 가지고 있는데 문이라는 작은 그룹에 세분화되어 있다. 더 작은 그룹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문의 수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모든 동물은 단일 공통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동물은 신체의 대칭성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사대칭이나 좌우대칭의 진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근육, 신경 등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의 출현은 중요 분기점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림에서는 동물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해면동물, 자포동물, 편형동물, 환형동물, 연체동물, 그리고 선형동물, 절지동물, 극피동물, 척삭동물 이렇게 이제 동물의 종류에 따라서 나눠져 있고 주요 특징은 오른쪽에 적혀 있으니까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조상동물은 모든 동물은 이제 단일 조상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하고요. 최초 동물은 신체에 대칭성이 없었고 해면 동물은 이런 점을 유지한 채 첫 번째 분기한 유일한 동물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이나 신경처럼 한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비슷한 세포 집단인 조직의 출현은 동물 진화의 주요한 분기점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포동물의 방사대칭형 몸매는 여기 나타난 동물들과 다른 점이다. 자포동물은
가운데를 지나기만 하면 어떤 지점으로 잘라도 똑같이 두 개로 자를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동물은 좌우대칭을 보이는데 그들은 정중선을 가르면 대강 거울상의 절반으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의 좌우대칭 동물은 환경을 통해 움직일 때 대부분의 감각기관이 먼저 가도록 머리가 먼저 이동한다. 자, 그래서 동물은 다세포성 진행 생물로서 다른 생물을 먹음으로써 양분을 얻는다. 동물은 약 6억 년 전에 군체성 원생 생물로부터 진화했다. 현재는 9개의 주된 동물문이 있으며 신체 특성에 의해 구분될 수 있다. 자, 두 번째, 해면 동물과 자포 동물은 특이한 신체적 특징을 갖는다. 해양 무척추 동물은 특이한 신체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해면 동물은 가장 긴 진화적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해부 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대칭성이고 조직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착성 생활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포동물, 방사대칭형 몸체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이 해양성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고립형 폴립과 부유형인 메두사로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상피 조직 등 특수 기능 세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면 구조의 신체 구조를 보면요. 자, 해면 몸체에 구멍 뚫린 주머니를 닮았다. 이 구멍들은 양분을 포함한 물을 중심강으로 빨아들인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양분을 포함한 물을 중심강으로 빨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해면은 단단한 구조물로 되어 있는 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격을 생산하는 세포를 가지고 있고 여기 안에는 섭식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면은 모든 동물이 가진 공통적 적응을 나타낸다.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화된 세포를 가진다. 자, 이렇게 해서 물이 커다란 구멍을 통해서 해면 밖으로 흐른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해면 동물들이 있는데요. 담수 해면, 가지친 꽃병 해면, 분홍 코끼리귀 해면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자포동물. 이 해파리는 움직이는 자포동물의 형태인 메두사이다. 메두사는 입을 아래로 하여 떠 있고 몸을 수축하여 부유하거나 움직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모양은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우리가 음식물은 이렇게 빨아들이고 노폐물은 내뱉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물이 단일 구멍을 통해서 위수강 내로 들어오고 나간다. 이렇게 물이 들어왔다가 나가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의 촉수에는 자세포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먹이를 마비시키는 데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 스프링이 장착된 세포가 발살되면 사람에게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확대해서 보면 여기 감겨있는 가시 부분이 있고요. 발사체가 있고 발사 후 자포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말미잘은 고착형 자포동물 형태인 폴립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이 폴립은 더 큰 물체에 고정되어 있는 동안 자라면서 그들의 쏘는 촉수를 뻗어서 사양할 피식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자동물은 중앙에 위수강이라고 하는 소화와 순환 구획을 가지는데요. 같은 구멍을 통해 양분을 포함한 음식물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므로 이 구멍은 이비자 항문 역할을 합니다. 위수강 내의 액체가 양분과 산소의 순환 그리고 노폐물 제거를 돕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게 바다 말벌, 호주 근해에서 발견되는 해파리입니다. 요 밑에는 갈색 히드라, 담수에 사는 자포 동물이고요. 거대 카리브 말미잘, 그리고 이 바위의 산호,
그리고 이 바이네 산호 같은 산호동물은 단단한 외부 골격을 분비하는 거대 군체로 산다. 이것은 오랜 세대에 쌓여서 흔히 우리가 산호라고 부르는 바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해면동물은 대부분 몸의 대칭과 진정한 조직이 결여되어 있는 해양 생물이다. 자포동물은 주로 바다에 산다. 그들은 조직을 가지며 방사대칭이고 쏘는 세포를 가지는 게 특징입니다. 세 번째 독특한 구조의 세 개의 벌레무는 진화적 계통이 다르다. 좌우 대칭이 긴 체형을 가진 동물들이고요. 그리고 벌레, 편형동물, 환형동물, 선형동물이 있겠고 진화적 계통은 다르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편형, 환형, 선형동물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편형동물은요. 약 2만 종 정도가 있고 해양, 담수, 육상의 습지, 그리고 바위 밑 이런 데에 붙어서 이제 서식을 한다. 몸의 크기는 1mm에서 수미터에 이른다. 그리고 위수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비자 학문이다. 예로 촌층과 주열 흡충 이런 게 있는데 기생충이죠.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인데 이런 것들이 편형동물이 되겠다. 자, 좌우대칭 새문벌레는 중앙의 축을 따라 거울상 몸체 부분이 양쪽으로 배열된 좌우 대칭을 나타낸다. 그리고 위수강이라고 아까 말을 했었죠. 위수강 여기 있는데 대부분의 편형동물은 입구가 하나인 위수강을 가진다. 이 위수강은 매우 분지되어 있어서 양분을 모든 세포에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요 앞에 안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부 편형동물은 원시적인 감각기관을 갖는다. 여기 보이는 플라나리아는 빛과 어둠을 구분할 수 있는 안점을 가진다. 플라나리아는 또한 단순한 뇌로 작용하는 신경세포 덩어리를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편형동물인데요. 자, 촌층, 기생충이죠. 촌충. 이렇게 이제 굉장히 길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앞부분에 갈고리, 빨판 부분이 있죠. 촌충은 머리에 있는 갈고리와 빨판을 이용해서 자신을 숙주생물 내의 내벽에 부착시킨다. 자, 그리고 점박이 납작벌레 이렇게 생겼습니다. 환형동물 몸의 구조는 체절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연성이 증가되어 있고 복잡한 운동이 가능하죠. 완전 소화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16,000종 종이 있는데 담수, 바다, 그리고 육지의 습한 서식지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거 이제 지렁이죠. 그래서 요 앞에 보면 폐쇄순환기, 환영동물은 폐쇄순환기를 가지는데 혈액이 일련의 관형, 심장에 의해 닫힌 혈관으로 흐른다. 이렇게 이제 폐쇄순환기를 가지고 있고 완전 소화관, 인간과 마찬가지로 환영동물은 섭식을 위한 입과 제거를 위한 항문 두 개의 입구가 있는 완전 소화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은 점차 소화되면서 장의 길이를 따라 움직이는 동안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체절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환영동물은 환영동물의 몸은 신체의 길이에 따라 연결되어 있는 반복된 체절로 구성된다. 이것은 마치 원이 융합되어 있는 외형을 가지게 한다. 많은 내부기관은 각 체절마다 반복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환영동물인데요. 좀 징그럽지만 가장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거머리. 대부분의 거머리는 자유생활을 하는 육식동물로 곤충이나 작은 동물을 잡아먹는다. 일부 종은 이빨을 이용해 동물의 피부를 작게 자르고 거기에 달라붙어서 피를 빤다. 요즘 거머리는 사고에 의한 절단 후 다시 붙이는 손가락에서 우려를 제거하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갯지렁이, 다모류는 대부분 바다에서 발견된다. 그들은
깃털 같은 부속물로 바닷물에 음식물을 거른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지렁이가 땅 밑으로 굴을 파면, 자, 지렁이가 땅 밑으로 굴을 파면 흙은 지렁이의 소화관을 통해 지나간다. 양분이 섭취되고 노폐물은 지렁이 똥으로 방출된다. 이런 활동은 토양을 개선함으로 식물에 이롭다. 따라서 지렁이는 어느 정원 혹은 농장에서도 귀중한 첨가물이다. 자, 그리고 이제 선형동물이 되겠습니다. 선형동물 무는 혹은 회충류는 양쪽 말단이 길어지는 원통형 몸체의 작은 벌레로 비전체성 몸체를 가진다. 토양에서 유기물을 분해함으로써 양분 순환을 돕는다. 그리고 완전 소화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심장이죠. 심장 안에 심장사상충, 기생충이 이렇게 있는데 개와 고양이의 흔한 기생충입니다. 그래서 심장을 손상시키죠. 자, 모기에 의해 퍼지며 치료되지 않으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심장사상충에 의해서 이제 동물이 죽게 되죠. 심하면. 자, 그리고 흙 속에서는 선형동물이 엄청 많은데 토양 내에 생물 노폐물을 분해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편형동물 중 일부는 인간에 기생하며 소화관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환형동물은 반복된 체절이 융합된 몸체를 가지며 선형동물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소화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벌레문 중에 선형동물은 독립적인 진화적 계통에 속한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로 연체동물인데요. 연체동물은 매우 다양한 동물문입니다. 물은 몸을 가진 동물로 이루어진 문이고 단단한 껍질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10만여 종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달팽이나 민달팽이, 굴, 조개, 그리고 문어와 오징어는 대부분이 바다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좌우대칭 모든 연체동물은 성체는 좌우대칭의 몸을 가지는데 이것이 그 몸의 정중선을 따라서 나누면 거의 동일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연체동물은 이쪽에 있죠. 자, 특징에 대해서 볼게요. 우선 이제 딱딱한 껍데기를 가지고 있죠. 많은 연체동물이 외부 껍데기를 가지고 있고 민달팽이나 오징어, 문어 같은 일부 연체동물은 작은 내부 껍데기를 가지거나 아예 갖지 않는다. 자, 그리고 내장낭 대부분 내부기관을 포함하고 있는데 순환기계는 대부분의 복종류는 주변의 물로부터 산소를 추출하기 위해 아가미를 이용한다. 일부 육상 복종류는 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투막, 내장막을 덮고 있거나 껍질에 의해서 분비된다. 그리고 안에 이제 개방순환기, 모든 연체동물은 혈액을 펌프질해서 양분과 산소를 신체로 분산시키는 순환기를 가집니다. 다른 동물과 달리 몇몇 연체동물의 순환기는 개방형입니다. 즉 혈액이 도관 내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부 기관 위로 직접 흘러내립니다. 자, 그리고 발이 있는데 연체동물은 움직이기 위한 근육성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치설, 많은 연체동물은 치설을 이용해서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을 자르고 긁어낼 수 있도록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가지 연체동물에 나와 있는데요. 자, 복종류, 배에 발이 달려 있습니다. 자, 복종류는 연체동물 중 가장 많은 수의 그룹입니다. 명명된 종만 해도 수천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염수와 담수 서식지 모두 발견되고 일부는 땅에서도 살고 있습니다. 자, 홍학 쪽에 바나나, 민달팽이, 정원달팽이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페류, 껍질이 두 개인 연체동물인데 이미페류는 해안과 담수 환경에서 발견되고 대부분 정주하는 생활을 하고 발을 이용해서 모래나 진흙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첩으로 연결된 두 개의 껍질을 갖고 있고
이미페루는 식용으로 채취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가리비, 국자가리비, 초록잎 홍합, 그리고 대왕조개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종류, 머리에 발이 달림. 자, 두 종류는 빠르고 민첩한 해양 포식자입니다. 비교적 복잡한 뇌와 잘 적응된 감각기관을 가지고 정교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는 크고 두꺼운 껍데기를 가지는 반면에 오징어 같은 일부 작은 내부 껍데기를 가지고 또 문어 같은 일부 두 종류는 껍데기가 아예 없기도 합니다. 여기 보이는 앵무조개, 오징어, 문어 등이 있습니다. 자, 연체동물은 좌우 대칭의 부드러운 몸체를 가지는 다양한 동물 그룹으로 많은 종들이 껍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체동물은 복종류와 이미페류 그리고 재빠른 두 종류가 속합니다. 다섯 번째, 절제동물은 매우 다양하고 수가 다양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개체수가 많고 다양한 생물 그룹을 가지고 있고요. 100만 종 이상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적인 특징은 체자성 몸체, 견고한 외골격, 관절로 된 부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민한 감각, 잘 발달된 신경계, 복잡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절지동물이죠. 전형적인 절지동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바닷가재. 자, 체절. 절지동물의 몸은 길이를 따라 체절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게 이제 체절이죠. 체절 내에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외골격. 단단한 외골격은 보호작용과 근육 부착점을 제공합니다. 크기가 커지기 위해서 절지동물은 새로운 외골격을 만들고 예전의 껍질을 벗는 탈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 가슴, 머리 부분, 여기 더듬이, 더듬이와 눈자루 부분이 있습니다. 감각기관이죠. 자, 그리고 관절형 부속질, 꼬리, 그리고 다리, 집게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바닥까지죠. 자, 거미와 투구개. 거미류는 8개의 발이 있는 절지동물입니다. 그리고 거미, 전갈, 벼룩, 진드기 등을 포함하고 있고 대부분 육상의 포식자입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투구개는 수십만 년 동안 거의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릴 정도이죠. 이렇게 보이는 노랑정갈. 그리고 거미이죠. 일단 거미를 좀 보면 이건 독이 있는 거미인가 봐요. 독 이빨이 있는 협식용 부식지, 넷상의 보행용 부속지, 그리고 거미줄을 뽑는 부속지, 그리고 요게 머리 부분 두흉부, 그리고 복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진드기, 암컷,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게 투구개가 되겠습니다. 자, 갑각류, 바다와 담수 서식처를 옷잠하는 절지동물 그룹입니다. 주요 식량 자원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이는 이제 게죠. 맛있게 먹는 우리가 꽃게. 자, 이 앞쪽에 있는 게 이제 두 개의 삽식용 부속. 그리고 밑에는 여러 쌍의 이동용 부속.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것도 많이 볼 수 있죠. 쥐며느리, 그리고 거의 목닥개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곤충류 엄청난 개체수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동물종들을 모두 합한 수보다 많다고 합니다. 수가. 기관은 분지된 관들이 체조직 내부로 공기를 전달하므로 육상에서 호흡이 가능하다. 세 개의 체절, 머리, 가슴, 배, 그리고 세 쌍의 다리, 한 쌍의 촉각, 두 쌍의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곤충은 여러 면에서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 여기 양봉업자는 작물을 수분 시키는데 이용되는 벌집을 돌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사막 메뚜기죠. 이렇게 머리, 가슴, 배 부분으로 나누고 있고 두 쌍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요. 한 쌍의 눈, 겹눈을 가지고 있고 세 쌍의 다리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나비의 발성 과정을 보면요.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연속된 사진은
애벌레에서 번데기를 거쳐서 성체, 나비가 나오기까지 제왕 나비의 변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벌레에서 이렇게 이제 중간에 변태 과정을 거쳐서 나비가 되죠. 자, 이렇게 절지동물은 다른 어떤 동물문보다 더 많은 개체수와 종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지동물류는 거미, 갑각류, 곤충류 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극피동물, 계통적으로 척삭동물과 가깝습니다. 극피동물은 7,000종 정도 되고 바다에 주로 서식합니다. 가시가 돋친 피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성게, 연잎성게, 그리고 해삼 등이 있습니다. 척삭동물은 진화의 본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불가사리인데요. 불가사리는 몇몇 극피동물은 몸의 중심부가 어, 남아있는 한 손실된 신체 부분을 재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극피동물. 자, 특징인데요. 불가사리인데요. 가시가 돋친 표면 부분이 있고 대부분 극피동물은 울퉁불퉁하거나 가시가 있는 표면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수관계 극피동물은 해수를 혈액처럼 이용하는 수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채워진 통로의 네트워크가 환경과 교환된 기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 부분이 있는데요. 불가사리는 이미페루의 두 껍질을 벌려서 구멍을 통해서 위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불가사리 위는 연체동물의 껍질 내에서 먹이를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뇌골격, 칼슘에 의해 단단한 뇌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물이 죽거나 건조되면 잘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관족, 불가사리와 성게는 관족을 이용해서 바다 바닥을 천천히 이동합니다. 자, 관족은 물이 채워진 통로로 신장된 것이고 끝에 작은 팔판이 달려있고 불가사리의 관족을 이용해 먹이를 잡기도 합니다. 자, 극피동물의 대칭성, 좌우대칭은 불가사리 유생이고요. 그리고 오방사대칭을 보이는 성체 불가사리입니다. 그리고 여러 극피동물들인데요. 둥근 성게, 거미 불가사리, 깃별나리, 그리고 초코칩 해삼. 진짜 초코칩 같네요. 자, 그리고 척삭동물과 진화적 연관성, 후구동물. 자, 성구동물은 모양 배아에서 첫 번째 생기는 구멍이 입으로 발달하는 것이고요. 후구동물은 급피동물과 척삭동물이 속하는데 원구가 항문으로 발달합니다. 자, 그래서 급피동물은 바다에서만 살고 울퉁불퉁한 표피, 바닷물이 순환하는 체계와 종종 오방사대증인 성체들이 특징입니다. 급피동물은 동물의 진화수에서 인간이 속한 동물문과 독특한 진화적 분기점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자, 일곱 번째는 척추동물은 척삭동물문에 속합니다. 자, 무척추동물과 척추동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척추동물은 인간을 포함한 아문에 속하고 있습니다. 척삭동물은 속이 빈 신경삭, 그리고 인두열, 척삭, 항문 뒤에 꼬리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 속하고 있다. 자, 특징을 볼게요. 속이 빈 신경삭을 가지고 있는데 등 쪽의 표면에 길이를 따라서 성인에서는 이 부분이 척수의 일부가 된다고 합니다. 자, 척삭동물의 배 안은 항문 뒤쪽으로 뻗은 꼬리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배아 역시 꼬리를 가지고 있지만 성인에서 등뼈에 꼬리뼈로만 존재를 합니다. 척삭은 등 길이에 따라 지지해주는 유연한 막대인데요. 성인에서는 척추의 일부 성분으로 발달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인두열, 이 바로 뒤에 위치한 구멍인데 성인에서는 이 구조의 일부가 목구멍과 귀를 연결해주는 유스타키오 관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무척추 척삭동물, 두개골과 등뼈가 없는 척삭동물인데요. 창고기류, 그리고 피낙류가 있다고 합니다. 창고기류는 작고 칼날 같은 모양의 동물로 모래를 파고 들어가고 입을 통해서 물을 걸러내므로 먹이를 걸고 있습니다. 피낙류는 여러 종의 피낙류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다 물총이라고 불리며 정체되어 있는 물체에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물을 걸러서 먹고 있습니다. 자, 척삭동물의 진화. 조상 척삭동물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뭐 창고기류, 피낙류, 먹장류, 칠성장류, 연골어류, 경골어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이렇게 이제 나눠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개골과 등뼈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이제 턱 부분 그리고 칼슘으로 경해된 골격을 가지고 있고 사지 여기는 양망락 털과 젖샘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게 이제 다 척삭 동물이고 이제 특징이 신경삭, 척삭 이런 것들이죠. 또 인두열, 꼬리 이게 특징이고 척추동물 여기가 이제 속하겠고 두개골과 등뼈를 가진 내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사지류 4개의 팔다리를 가지고 있고 유양망류 액체가 차있는 주머니를 가지고 있고 유양망류는 액체로 차있는 주머니 내에서 배아가 발달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척추동물의 특징을 볼까요? 창고기와 피낙류를 제외한 모든 척삭동물이 되겠습니다. 몸 내부에 견고한 지지 기능을 하는 등뼈, 그리고 두개골을 포함한 내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왕도마뱀 그 뼈인데요. 이렇게 뼈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척추동물이라고 하는데 척추가 이렇게 있고요. 자, 많은 수의 척추뼈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앞부분 두개골, 등뼈 부분이 쭉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척삭동물은 4가지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속이 빈 신경관, 척삭, 인두열, 꼬리 이런 게 특징이 되겠는데 모든 배아에서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척삭동물은 척추동물인데 이것은 이 동물이 등뼈와 두개골을 포함한 내골격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자, 여덟 번째 최초로 진화한 척추동물은 물고기였다. 약 5억 년 전에 바다에서 진화해서 번성했고 대봉기를 어류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턱이 없는 어류와 턱이 있는 어류로 나눠지고 있고요. 무악어류, 먹장어와 칠성장어 두개골을 가지고 있고요. 먹장어는 한 40여 종 된다고 하는데 배아에선 두개골과 등뼈가 보이지만 성체에서는 두개골은 있으나 턱과 등뼈는 없습니다. 그리고 칠성장어는 약 38종 정도 되는데 두개골과 등뼈를 가지지만 턱이 없는 것으로 턱이 없습니다. 자, 여기 먹장어, 칠성장어, 연골어류 무악어류 두개골은 있으나 턱이 없다. 먹장어류 두개골만 있고 등뼈와 턱이 없다. 칠성장어류 두개골과 등뼈는 있으나 턱이 없다. 여기 태평양 먹장어가 나와 있는데 바다 바닥의 청소자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턱뼈와 등뼈가 없고요. 이게 다목장어는 이렇게 턱과 등뼈가 없고 앞에 두개골 부분이 나와 있는데 다른 척추 동물과 달리 턱이 없고 대부분의 칠성장어종은 더 큰 어류를 흡착으로 공격하여 피를 빠는 기생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부분 이렇게 흡판을 가지고 있어서 피를 빠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연골어류인데요. 턱이 있는 최초의 척추동물이고 약 4억 7천만 년 전에 진화해서 지난 3억 년 동안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연골어류는
연골로 되어 있는 유연한 골격을 가지고 있다. 두 쌍의 지느러미와 한 쌍의 하나의 꼬리를 가지며 빠르고 민첩하다. 상어와 가오리 등 현존 800종 연골 어류가 대부분은 바다의 육식 동물이다. 여기에 가오리가 나오는데요. 남방 가오리인데 가오리의 몸은 납작하고 눈이 바닥 윗면에 있어서 바다의 바닥에서 살기 알맞게 되어 있습니다. 꼬리에는 날카롭고 독이 있고요. 그리고 치명적인 경우는 별로 없어서 쏘이면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연골 어류 중에 상어인데요. 턱 부분이고 거의 모든 척추동물은 한 쌍의 뼈가 경첩처럼 연결되어 있어 지탱하는 뼈를 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측성계 상어는 측성계를 가지고 있는데 피식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수압의 변화를 감지한다고 합니다. 측성계는 몸의 옆에 따라 배열된 한 줄의 감각기관이다. 자, 그리고 망치상어는 힘센 턱, 예민한 감각, 그리고 강력한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고 무시무시한 포식자입니다. 여기는 앞에 전기장 수용기. 많은 상어는 근처 피식자의 근육 수축에 의해 생기는 전기장을 탐지할 수 있어서 전기장 수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가미. 연골 어류는 산소가 녹여있는 물이 아가미를 통해서 계속해서 흐르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고 합니다. 경골 어류, 칼슘으로 더 강화된 골격과 부력을 가지고 있는 부력을 유지시켜주는 불에 아가미 위로 물이 수련되는 아가미 뚜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붕어 나와 있죠. 여기 아가미 주변에 물을 산소로 추출해내는 털같이 생긴 기관이고, 그리고 비늘을 가지고 있는데 피부를 덮고 있는 판 모양의 비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붕어도 측성계를 가지고 있죠. 연골 어류와 마찬가지로 경골 어류는 주위의 물에서 생기는 움직임을 탐지하는 측성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아가미 뚜껑. 보호용으로 뚜껑은 머리 양쪽에 바로 위에서 아가미가 담겨있는 공간을 덮고 있고, 아가미 뚜껑을 움직임으로써 경골 어류는 몸 전체를 움직이지 않아도 산소가 녹아있는 물이 지속적으로 아가미로 공급되도록 합니다. 자, 눈이 있고요. 그리고 부레를 가지고 있는데 기체가 차 있는 주머니로 물고기가 떠 있게 합니다. 따라서 경골 어류는 거의 움직이지 않아 에너지를 보존하면서도 물에 뜬 채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송어가 있고 가다랑어, 점막이 나비돔, 해마 등이 있습니다. 입새형 지느러미 어류, 막대형 뼈로 지지되는 근육성 지느러미를 갖는 경골 어류. 지느러미들은 양서류의 사지뼈와 동등하다고 합니다. 폐어와 육상 생활에 적응한 일부 계통을 포함하고 있고 양서류로 진화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실라칸스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는데 심해에 사는 입새형 지느러미 어류로 한때는 멸종한 것으로 생각이 되었지만 남아프리카 생선 시장에서 한 생물학자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페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페어는 다른 어종은 살 수 없을 만큼 산소가 희박한 고인물에 사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부레와 소화기로 연결되어 있는데 필요한 공기를 들어 마셔서 그로부터 산소를 추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대 물고기에는 몇 가지 계통이 존재하는데 먹장어, 칠성장어, 연골 어류, 그리고 경골 어류입니다. 자, 이렇게 현대의 물고기는 몇 가지 계통이 있는데 먹장어, 칠성장어, 연골 어류, 그리고 경골 어류가 되겠습니다. 자, 9번째 양서류와 파충류는 육지를 점유한 최초의 사지류였다. 모든 육상 척추동물 사지류는 팔다리 역할을 하는
부속지가 4개인 동물입니다. 양서류, 원시적인 폐와 강한 뼈들로 지지되는 근육성 지느러미들로 땅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잎새형 지느러미 어류의 후손들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 모든 육상 사지류는 이 최초의 사지류로 진화가 된 것이고 신체 구성이 유사합니다. 이게 양서류, 파충류가 속하고 있죠. 양서류는 수상 적응과 육상 적응을 동시에 하는 전이형 생물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나온 이제 개구리가 되겠죠. 번식에 물이 필요하고 많은 양서류가 변태를 거칩니다. 수생에 유생을 보내다가 육상의 성체가 되는 것이죠. 6,000종 정도의 양서류 대부분이 주로 습기가 많은 서식지에서 발견이 됩니다. 자, 이거 개구리 알이고요. 껍질이 없고 마르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물속에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올챙이죠. 개구리가 되기 전에 유생 시절에는 이렇게 물속에서 사는데 아가미를 그래서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똑같이 측성개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육상에 이제 적응하기 위해서 개구리가 되면요, 젖은 피부, 성체 양서류는 폐의 기체 교환을 보조하기 위해서 젖은 피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물 주변의 습한 환경에서 살고 있죠. 그리고 뒤에 이제 뒷다리에 근골격계, 중력을 저해서 서 있어야 하므로 어류들보다 많은 근육과 뼈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지류처럼 양서류는 지지와 운동을 하게 하는 근육계와 골격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가 있죠. 다른 모든 사지류처럼 양서류는 폐를 통해 공기를 호흡합니다. 그리고 성체 양서류는 강한 뼈로 지지는 다리를 가지고 있죠. 이거는 이제 색깔은 예쁘지만 독이 있는 독화살 개구리입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개구리, 두꺼비, 무족, 영원류, 뱀, 용류가 되겠죠. 그리고 도롱뇽, 여러 가지 양서류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파충류, 전 생애를 육지에서 보낼 수 있는 유양막류가 되겠습니다. 액체로 채워진 양막란에서 발생하는 동물입니다. 알 내부의 양막은 발생 중인 배아에서 수생 서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에서 생식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고 더 많은 육상 지역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조상 파충류에서 거북이, 악어, 공룡과 조류, 도마뱀과 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거북류와 악어류, 거북이, 녹색 바다 거북인데요. 척추와 융합된 보호성 껍질을 가지고 있고 사막이나 담수, 호수, 강, 바다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악어, 미시시피 악어인데요. 현존하는 가장 큰 파충류고 큰 악어와 악어류를 합하면 악어를 합하여 악어류라고 불립니다. 23종 정도가 열대지방에서 발견이 되고 잠수하는 동안 호흡할 수 있도록 위에 뚫린 콧구멍 등 많은 종이 수생 서식지에서 적응을 했다고 합니다. 공룡과 조류, 새들은 수각류라고 불리는 공룡 그룹에 속하고 1억 6천만 년 전에 분기가 됐다고 합니다. 자, 화석 증거는 새들이 수각류라고 불리는 공룡 그룹에 속하며 약 1억 6천만 년 전에 분기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연못은 날지 못하는 종이긴 하지만 새들은 비행을 위한 다양한 적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부기관이 적고 이빨이 없고 유선형의 날개와 예민한 감각 그리고 복잡한 행동 양식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시조새인데요. 공룡과 같은 시기에 살았다고 합니다. 큰 날개와 이빨, 발톱, 그리고 꼬리를 가지고 있죠. 여기는 이제 새고요. 똑같이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단열과 방수 기능을 가지는 깃털이 케라틴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근육, 비행 시에 날개를 움직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강력한 근육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강하고
가벼운 벌집 구조의 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마뱀과 뱀류. 뱀의 골격, 조그마한 골반뼈를 가지고 있고 도마뱀에서 유래한 계통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도마뱀과 뱀류 8,000종의 도마뱀과 뱀이 현존하고 있고 도마뱀은 약 1cm 정도 되는 것에서 3m가 넘는 코모도, 왕도마뱀 이렇게까지 크기가 다양합니다. 뱀의 경우는 다리가 없기는 해도 그 골격에서 조그마한 골반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뱀에서 유래한 계통임을 증명해주고 있고 뱀은 육식성, 그리고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화학물질과 열을 감지하는 탐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모도 왕도마뱀이고요. 그리고 풀뱀입니다. 양서류는 육지에 사는 4발 달린 척추동물이지만 생식을 위해서 물에 머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새를 포함하는 파충류는 건조한 땅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양막란을 통해 생식합니다. 자, 그리고 10번째, 포유류는 털을 가지며 젖을 만든다. 자, 최초의 포유동물 1억 8천만 년 전에 진화가 되었고요. 공룡 시대 동안 포유동물은 대부분 작고 야행성이었고 곤충을 주식으로 생존했다. 6,500만 년 전 공룡이 대량으로 멸종한 이후에 포유류는 빠르게 방산되었다. 특징은 젖샘, 그리고 털, 그리고 3가지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단공류, 유대류, 진태반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유류는 요 밑에 속하고 있죠. 자, 특징입니다. 젖샘과 털이 되겠는데요. 젖샘, 새끼가 이제 젖을 먹기 위해서 영양 공급을 하기 위한 젖을 생산하고요. 다른 동물과 비교해서 포유류의 새끼 보호 기간은 매우 긴 편입니다. 자, 그리고 털을 가지고 있죠. 내온 동물이기 때문이고 자신의 대사를 통해서 따뜻하고 지속적인 체내 온도를 유지하고 털은 저령 기능을 제공하므로 동물이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돕고 있습니다. 자, 단공류, 알을 낳는 포유류인데요. 여기 나오는 바늘 두더지, 짧은 부리를 가진 바늘 두더지는 가시 개미핥기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위협을 받으면 몸을 말아서 가시 돋친 공처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오리 너구리, 귀엽게 생겼죠. 자, 호주의 동부와 근처의 태즈메니아 섬에서 발견된다. 일부의 암컷은 나뭇잎으로 둥지를 만들고 2개 알을 낳아서 품다. 출산 후에는 새끼들이 어미가 털 위로 분비되는 젖을 핥아서 먹는다고 합니다. 자, 유대류, 어미 주머니에서 발생 완료가 됩니다. 단순한 태반에 의존해서 발생하고 출생 후에는 배아가 어머니 주머니로 이동하여 그 안에 이제 젖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유대류 다양성은 대부분의 유대류가 호주에서 발견이 되고 고립된 섬에서 지역의 오점 집단이 된다고 합니다. 는 주머니쥐, 그리고 캥거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태반류, 태반 포유류라고 하는데 발생을 마칠 때까지 어미의 자궁 내 태반에 의존하고 5,000종 이상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태반, 유대류의 태반보다 훨씬 복잡하고 오랜 기간 어미와 발달 중인 새끼 사이를 물리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망아지 같은데요. 이제 태어날 때 양막 주머니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싸고 나오고요. 태반에 의해서 새끼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진태반류 동물들인데요. 여기는 반려견, 그리고 돌고래, 회색 흰귀 박쥐 이 되겠고요. 육상 포유류고 날개 달린 포유류, 그리고 수상 포유류에는 모든 고래는 육상 포유류에 진화가 되었다.
자, 그래서 모든 포유류는 털을 가지고 유생해서 젖을 생산합니다. 현대의 포유류는 세 그룹으로 나뉘고 단공류, 유대류, 그리고 진수류로 이제 나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1번째, 인간은 수백만 년 전 조상 영장류에서 진화를 했다. 이제 사람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영장류의 공통조상 약 6,500만 년 전 DNA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인간계통이 6에서 700만 년 전에 다른 영장류에서 분기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초기의 영장류, 나무 위에서 생활을 했고요. 인간은 민꼬리 원숭이라고 불리는 영장류 그룹에 속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원숭이들 나오고, 그리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인간과 멸종한 사람 속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영장류 특징인데요. 영장류 특징입니다. 눈, 손도 가지고 있고 똑같이. 자, 그리고 똑같이 사람과 비슷하게 단독 출생, 그리고 긴 양육 기간 가지고 있고요. 뇌가 크게 있고, 그리고 나무를 타기 때문에 엉덩이와 어깨 관절이 좋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눈과 손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 자, 인류 진화의 중요 사항인데요. 인간은 침팬지에서 진화한 것이 아니다. 침팬지들은 6에서 700만 년 전에 살았던 공통조상을 우리와 공유하긴 하지만 인간과 침팬지는 수십만 년 세대에 걸쳐서 독립적으로 진화해왔다. 인간 진화는 한 종에서보다 현대적인 다른 종으로 진화한 것이 아니다. 자, 인간의 진화는 잘 정리된 순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많은 종들이 진화적으로 끝났다. 게다가 많은 종들은 같은 시대에 같은 장소에서 공존하기도 했다. 자, 인간의 핵심적인 특징은 한꺼번에 진화한 것이 아니다. 현대인을 특징 짓는 인간의 특징, 직립자세, 말하는 능력, 그리고 큰 뇌, 이런 것들, 독립적으로 수백만 년에 걸쳐 서로 다른 시기에 진화해 온 것이다. 인류 진화의 연대기는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앞에를 또 참고해서 보시고, 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하필리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진화를 해왔고, 자, 인간은 6에서 700만 년 전에 다른 계통에서 분리된 영장류이다. 약 30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보다 앞선 것으로 알려진 몇몇 호미닌 종은 인간의 주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10장에 대해서 또 알아봤는데요. 혹시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나 문의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포트폴리오 작성은 5월 말일, 5월 31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